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오는 6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북한 불교문화재 3D 촬영과 VR 제작, 사이버 법당 개설, 서산대사 남북 공동 달해제도 진행합니다. 서울 청량사가 조계종 승려복지 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에 7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청량사 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묘적사가 인근 문화예술단지 개발 사업으로 자연과 수행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지 환풍 스님은 충분한 대책이 세워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의미와 원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조계종과 각계의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에 이어 여성불교계도 자비구현에 국경은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여성불교계는 미얀마 대사관 등에서 평화발언 릴레이 기도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불기 2565년 수원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 입학식이 봉행됐습니다. 복령사 승가대학에 7명,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전문과정에 6명, 연구과정에 1명이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오는 6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북한 불교문화재 3D 촬영과 VR 제작, 금강산 사이버 법당 개설, 서산대사 남북 공동 달해제도 진행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에 임명된 워루 스님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 경색 국면에 대북 사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와 민추본 역량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신계사 템플스테이관 기공식을 추진하고 남북 관계 개선 등 여건이 허락하는 즉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안 작성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출범 시 남북 교류 사업이 일환으로 제시된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을 차질 없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언제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해 설계 등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겠다는 겁니다. 북한 불교문화재 3D 촬영과 VR 제작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협의 단계를 거쳐 내년에 촬영을, 2023년에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금강산 사이버 법당 개설도 착수합니다. 오는 10월 신계사 낙성 14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150명 규모의 성지순례를 추진하고 대흥사 주지 당시 워루 스님이 발언한 서산대사 남북불교 공동달해를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밝혔습니다. 워루 스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작은 규모, 사소한 교류라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안타까움과 함께 관계 개선 의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쫓아가지 않으면 정말 남북이 어렵지 않을까. 언제 개선될지 모를 남북관계 사업에만 주력하지 않고 민추본 내실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역할과 내실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런 북한과 단절되어 있는 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민추본은 26일 인천 능인사를 시작으로 후원 사찰과 후원회를 조직하고 부산에 이어 인천과 강원도 등 지역 본부를 확대 구성해 향후 대북 사업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교육과 금강산 도보 순례길 복원 연구, 평화통일 바로문 제작 등 국내 사업도 활발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2019년에 이어 지난해 남북불교 공동바로문 채택이 무산되고 올해 새해 서신 교환마저 끊긴 상황에도 민추본은 신임본부장 워루 스님 임명과 함께 통일 정토를 위한 발걸음을 더 힘차게 내딛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서울 청량사가 조계종 승려복지 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에 7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청량사 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청량사가 조계종의 승려복지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주지 도법 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복지기금 7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토지보상금 일부를 승려복지기금으로 회항한 것입니다. 청량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행 정진에 매진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기금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아프신 분들도 많고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노후 성녀복지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열심히 정진해서 삼보 정제를 잘 가꾸셨다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3.2.3.2의 간병비는 주지 않았지만 최근 종무회의에서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3.2.3.2는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행 스님은 승려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큰 기금을 전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그 건물 잘 가꿔서 스님들 노후에 잘 계시도록 하고 사찰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행 스님은 공심을 가지고 더욱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청량사는 종단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학과 폐지 추진에 학교와 학생 측 의견이 대립하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어제 열린 회의에서 학교 관계자는 한국음악과와 신소재화학, 의생명공학, 빅데이터 응용통계학 전공은 신입생 경쟁률과 중도 탈락률, 취업률 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학교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폐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학생 측은 한국음악과를 비롯해 폐지 학과에 지원한 신입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요청한 총장과의 대화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폐과를 반대하는 학생 측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남양주 묘적사가 인근 문화예술단지 개발 사업으로 자연과 수행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지 환풍스님은 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충분한 대책이 세워진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묘적사가 있는 백봉산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약 60만 평 규모로 다양한 휴양, 영상체험시설과 루지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구역과 묘적사의 거리가 100여 미터에 불과해 수행환경과 주변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묘적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묘적사 주지 입장에서는 지금 수행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수행환경 관련된 그런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도 생길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묘적사의 신도이기도 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개발 사업을 반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공사 차량 소음이 발생하는 등 수행 환경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의 벌목과 개발로 인해 토사 유출과 홍수 위험이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업체하고 이제 트러블이 조금씩 생겼던 이유는 2015년도서부터 이 연못에 물이 이와 같이 기름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상으로 이제 그분들에게 통화를 해서 물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 묘적사 측은 개발 사업이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묘적사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이 세워진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품갈취와 토지 요구 등으로 고소된 건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2017년도 아니면은 대화 내용한 모든 것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더 이러한 일이 이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묘적사는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월문 1위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접수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종단과의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정인이 사건부터 구미 여아 사망 사건까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대 행위는 곧 업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원인과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최근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을 비롯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에 대한 학대가 곧 업이 되고 그 과보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 보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부모와 교사로 인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진 전 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가 2017년 발표한 논문 예비 보육교사가 관찰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크게 정서적 학대와 방임, 신체적 학대 등 세 가지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강제로 시키기, 비아냥대기, 폭언, 제외, 때리기 등이 포함됩니다.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무릎 꿇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 아이를 혼자 남겨둔 채 다른 원아들과 자리를 옮긴 사례 등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인성교육이 특별히 더 중요하게 커리큘럼에서 다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찰에서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들을 둔 부모님 교육 좀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지난 1월 온라인 정기법회에서 정인이 사건으로 논란이 된 아동학대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학대 원인 중 부모의 정신질환이 가장 많다며 이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과정에서 외부 조건과 경제 상태 심사에 치중하고 보호자의 정신 상태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는 보호자의 생각도 아동학대 원인이 되는 잘못된 관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제기되는 처벌 강화 주장에 대해 복수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는 원인을 찾아보고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터져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동학대 소식, 발생 원인을 연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종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과 각계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에 이어 전국 비구니회와 여성 불교 단체들도 자비구현에 국경은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여성 불교계는 매주 토요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등에서 평화 발언 릴레이 기도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 비구니회와 샤카티타 코리아 등 여성 불교 단체들이 어제 법룡사에서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를 선언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구니 성가와 여성 불교계는 불교 국가인 미얀마가 이전에 군사 독재 체제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무차별한 희생에 통탄하며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또 미얀마 사태는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주주의를 실현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미얀마 민주항쟁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세계의 지혜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비폭력을 지향해야 하는 불교 국가에서 군인을 앞세워 시위대를 공격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통탄을 금치 못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번 미얀마 사태를 한 나라에 국한된 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 비구니회장 봉각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정신 구현에 국경은 없다며 작은 힘을 보태 서원의 등불을 밝히길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의 무력 진압이 멈출 때까지 릴레이 기도회를 개최해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로 믿고 의지하는 장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데 국경을 넘어서 작은 힘을 보태려고 서원의 등불을 밝힙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성명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면서
미얀마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 비구니회와 여성불교단체들은 오는 20일 법룡사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과 옥수동 미타사, 마포 성림사 등에서 평화 발언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홍서원의 첫 마디에 나오는 중생을 다 건지겠다고 저희들이 서원했기에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도 이게 같이 동참해서 힘을 모아서 그 군부 독재가 사라지고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기를 그게 힘을 모으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희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제가불자들의 수행 공간인 진우 시민선박을 개원하고 선원장 성본 스님에게 장군죽비를 전달했습니다. 법룡사 지하 공간을 제가불자들의 수행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진우 시민선박으로 개원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장 봉각 스님은 진우는 참되고 진실된 공간이라며 불자들이 멈추고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봉각 스님에게 장군죽비를 전달받은 선원장 성본 스님은 시민선방에서 정진을 통해 깨달음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제가불자들은 진우 시민선방의 10대 청규를 낭독하며 도반들과 함께 참된 나를 찾길 기원했습니다. 불기 2565년 수원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 입학식이 봉행됐는데요. 승가대학에 7명, 금강유락 승가대학에 7명이 입학했습니다. 초발심이 가득 담긴 학인 스님들의 모습을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런 꽃들처럼 우리 곁으로 다가온 봄 같은 신입생 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 수원 복령사 대적광전. 무명을 밝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출발선에 선 스님들의 의지로 뜨겁습니다. 불기 2565년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입학식 현장입니다. 복령사 승가대학 학장 스님이 신입생 7명 대표로 반장 정묵 스님에게 합격 증서를 전달합니다.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신입생 6명과 연구과정 1명도 합격 증서를 받습니다. 신입생들 전원에게 신도회가 준비한 축하 공양금과 꽃다발이 전달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스님들에게는 묘엄 불교문화재단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인식하고 확인해 가는 것이 수행의 시작인데 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복령사 도량에 모인 승가대학과 복령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신입생 스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입학식에서 초이다맥 제6대 전수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이 지도하는 불교 달의 명상을 이수한 스님 8명에게 차명상 코칭,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수여됐습니다. 한국차명상협회가 주관하는 자격교육과 실습 과정 후 시험을 통과한 스님들은 한국 전통의 달해와 불교 명상을 접목해 포교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율주 적연 스님은 출발선에 선 스님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묵묵히 걸어가길 기원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목적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여행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선지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있으면 더더욱 그 여행은 빛이 날 겁니다. 묘엄명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도량 복령사에 초발심으로 수행에 정진하는 스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팔공산 도림사와 공산중학교가 어제 산중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지역사회 전문성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식에는 도림사 주지 종현 스님을 비롯해 각 국장 스님과 윤상도 공산중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템플스테이와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도림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활동과 학생복지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지역사회에 큰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주지 종현 스님은 학교 인성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BTN 불교TV 제주운영위원회가 코로나19 극복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3년간 제주지사를 위해 헌신한 박경우 전 제주지사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제주 선덕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주지 학균 스님, 최영범 BTN 제주운영위원장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운영위원회는 지난 3년간 BTN 불교TV 제주지사를 위해 헌신해온 박경우 전 지사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그간의 공로에 깊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박경우 전 지사장은 함께 협력해온 운영위원들에게 감사하며 BTN 불교TV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